네, 2022년 신년 기획 듣다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금천구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바란다 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금천구에서 아이 키우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잘해야 되고 구청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 가정도 잘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마을신문 금천인가 라디오 금천은 좀 이런 학교 현장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는 학교와 마을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회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오늘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금천구에는 18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독산권의 독산초등학교의 조연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흥5동에 있죠. 백산초등학교의 임선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또 하나는 이 금천구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가지 못해 보았던 강 건너에 있는 분소 지역에 네. 있죠. 안천초등학교의 김은주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뭐 취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금천구도 18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올해 졸업했는데 3개 반에 45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개 반에 15명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금단의 초 같은 경우는 한 반에 30명이 맞아요. 육박하고 네.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별로 차이도 큽니다. 차이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초등학교라는 그리고 이제 유아서부터 올라온 초등학교 분들이 가장 이 또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와 마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합니다. 또 이제 올해 특이 사항이 이제 3월 17일 날 대선 있죠. 우리 대선 후보는 보기 어렵지만 3월 9일이에요. 3월 9일인가요? 대통령 그렇죠. 선거 네. 3월 9일. 3월 9일 네. 그리고 6월 1일은 지방선거 네, 제8회 맞습니다.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 여기는 이제 교육감 또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도 하고 또 이제 금천구청장, 서울시장, 뭐 구의원, 시의원 다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이제 이런 정책들이 뭐 필요한 건가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까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할까요? 일단 우발적으로 할까요? 네, 우발적으로. 네. 네. 우측에 있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서울 안천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이고요. 현재 학부모회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회장 경력은 꽤 오래전 한 4년 전쯤에 한 1, 2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의 임원만 12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큰 애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걔 1학년 때부터 지금 현재 있는 둘째가 6년 터울이라 순수하게 빠지지 않고 12년 동안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함께했던 김은주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산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었던 왜냐하면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올해 1월 6일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임선희입니다. 앞서 김은주님께서 너무 이력이 화려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부끄럽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첫 아이가 2013년도에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9년 동안 학교 임원 활동을 해왔었던 경력이 있지요. 네. 아유, 오래 하셨는데. 네, 오래만 했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산초등학교에 올해 4학년, 6학년이 되는 학부모이자 학교 일을 하고 있는 조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리고 갑자기 조폭이 떠올라. 학부모위원회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 메인은 아니지만 감사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학폭에서는 그냥 하고 있는데 저희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건 학폭입니다. 네. 좀 정의로운 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6학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학교 일을 3개를 걸쳐서 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작년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계약이 돼가지고 우연히 넣는 데 돼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학부모가 학교에서 일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일을 하다가 중간에 취직이 됐다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일을 하는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어디 견제처럼 막 이렇게 어. 쌀벌하게 운영위원회에서는 막 하기도 하는데 좀 소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학부모회가 그 일단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맞벌이 부분들은 이제 학교 소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보는 건 이제 이 알림이 맞아요. 아이들이 가져오는 맞아요. 가통으로만 학교를 좀 접하는 그쵸.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9학년 되면은 가통도 보지도 하나.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학교를 잘 모르는데 이 학부모회는 뭔지 좀 누가 한번 김은정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지금 뭐 학부모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시작이 된 건 아마 97년도에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기성에 육성에 그래서 그쵸. 한 치맛바람 하는 그쵸. 한 바짓바람 하는 엄마들이 함께 하는 뭐 그런 조직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게 학부모의 시작이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처음에 회장을 했던 2016년도에 뭐 그전에 물론 학부모회 활동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회장을 공식적으로 한 건 그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부모회라고 하는 조직이 학교에 아주 필수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상에 꼭 있어야 되는 기관으로 조직으로 하면서 법제화를 했던 그때 시작이 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17년도에 아마도 공식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뭐 학교라고 하는 곳에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또 수렴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구조이다 보니 운영위원과 그다음에 그것을 함께 학부모와 학생 또 학교를 좀 연결짓는 그런 학부모회는 아주 필수적인 학교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이 학부모회가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회는 뭐 이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사실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부모회가 이제 아이의 보호자, 학교 구성이 셋이잖아요. 교사와 학생, 맞아요. 학부모인데 네.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부모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많이 그 이제 육아와 아이의 부모의 품을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그렇죠, 없잖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의지가 있죠. 근데 맞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가를 잘 표현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모가 대행하는 이렇게 보호자로서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저도 처음에 학교부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 올해로 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가? 처음에 이제 학부모회나 이제 육성회 이런 생각하면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육성회, 뭐 치맛바람, 또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간 두려움 반 뭐 저기 반 들어가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 지금 학부모 뭐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무슨 활동을 한다는 거야라고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학부모가 있긴 하는데 그러면은 좀 어떤 일을 좀 해오셨는지 좀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독산초 조 선생님이 한번 좀 학부모들이 우리가 백산초 먼저 할까요? 네. 네. 어디 연습하셨답니다. 네. 연습한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지만 네. 학부모회라는 게 그 세부적으로 또 녹색 어머니회가 맞아요. 있고 뭐 학교마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명예교사회라고 해서 도서관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뭐 기타 그 작은 그 어떤 뭐 학교에서의 일정이 있을 때 이렇게 어머님들이 나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네, 이 녹색 어머니가 요즘 부모회를 안 바뀌네, 그죠? 그게 학교마다 명칭이 네. 좀 달라요. 그래요? 예전에는 녹색 어머니에도 약간 조직화되어 있어서 일단 약간 네트워크 형식이었는데 그쵸. 요즘은 뭐 물론 뭐 교통을 지도하는 그런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하는 학교가 다 네네, 있는데 네네. 이름이 달라요. 저희 안천초는 안전분과라고 네. 그렇게 이름을 아예 명칭 자체를 네. 안전분과 백산초등학교도 바뀌었어요. 녹색
학부모회인가 이렇게 그쵸. 예. 예. 어, 약간 학부모회죠. 그 어머니라는 맞아. 명칭을 뺐더라고요. 네, 저도 네. 몇 번 참여했고 네. 같이 왔어요. 같은 아빠가 참여해서 네네네.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참여해야 아버지. 되죠. 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는 좀 참여가 어렵다. 네, 네. 그거는 얘기 당연히 듣는데, 고쳐야 네. 되는 용어인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어, 네. 네. 아까 명예 네. 그거는 명예 명예교사회, 네, 네, 그거는 그거는- 이제 도서관 일을 도와주시는 건데, 맞아요. 학교마다 근데 많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백산초등학교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어머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도서관 일에 참여를 하시면서 서가 정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셨었는데, 이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출입이 너무 잦으면 좀 그 학생들 보기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가 정리나 청소는 오로지 사서 선생님의 몫으로. 그래서 명예교사회라는 거는 그냥 명칭만 남아 있고 그 활동은 하지 않는 조금 네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 녹색에서 이제 아침에 교통지도 네. 요즘 이제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네, 와서 네, 하긴 네. 한데 그거랑 명예교사 두 가지가 네. 좀 가장 큰 그리고 네. 급식에 관련된 모니터링. 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네. 맞아요. 그 옛날에 급식 그것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아예 직함을 쓰기도 하는데 네네. 그거를 무슨 저희는 교육분과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안에 급식 모니터링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하고 뭐 그런 그리고 저희는 저희 학교가 안천조는 그 지역 돌보 지역동이 그러니까 이 복지 우선 학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워낙 지역 자체가 좀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고 워낙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영세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다 네네. 보니 그러니까 교육복지 우선 특구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책엄마라고 하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교육복지 분과 저희는 분과라는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산초 같은 경우도 그 급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맥락은 있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이제 뭐 운영위원회 다 있을 거고 학부모회 그다음에 뭐 학교 폭력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교사 뭐 그거 네, 있고 네. 뭐 반대표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학부모 초반에 반 선생님하고 뭐라 그러죠 공개 수업을 하면서 공개 수업, 네. 남은 사람들 맞아요. 안에서 네. 반대표를 뽑고 맞아요. 뭐 모니터링을 하고, 하고 뭐 뭐를 뽑고 해서 이제 학부모나 뭐 이런 운영이나 녹색은 이제 거의 그 본인이 자발적인 추천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그냥 운영위원회 했던 사람들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맞아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경우가 좀 모니터링이 저희가 조금 이제 코로나도 그렇기도 하고 거의 이게 좀 많이 없어져 가더라고요. 급식 그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모니터링이 저희 많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녹색 어머니 회도 저희가 축소가 된 게 뭐냐면 처음은 거기에도 이제 총무 이렇게 해서 네, 조직화가 네.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제복 입고 그래서는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모를 때는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그 녹색 회장님이 나오셔서 항상 그렇게 조절을 하셨는데 그게 축소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 노인분들 일자리 일자리분들. 때문에 네. 뭐 거의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됐었는데 뭐 아이가 둘이면 한 명은 패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축소가 돼가지고 네네. 못하는 사람은 그냥 못하고 넘어가도 되고 노인분들이 일단 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네. 그게 좀 안타깝죠. 녹색 그것도 사실 엄마들에는 되게 이색적이고 재밌는 참여 그건데 힘들긴 하지만 그게 저희는 점점 축소돼가 그리고 저희 이제 이쪽 아무래도 이 독산동 이쪽이 노인분들이 조금 또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 특히 독산 이동은 노인분들 활동이 좀 많은 곳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학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맞벌이 부모들도 그렇고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네. 네. 관심이 없어서 특히 이 독산 이동 안에서는 유난히 젊은 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조한 저는 그런 게 아니구나. 관심이 없다기보단 삶이 바쁜 거죠. 네. 맞아요. 아니, 저도 억지로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씩 하는데 점점 그래서 그 녹색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문과 하는 활동을 음. 정교생 확대로. 저희 맞아, 정교생 아까. 아니었어요? 네, 정교생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바뀌는 얘네는 네. 안 그랬죠.
아니요, 저희는 입학했을 때부터.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좀 받고 금동초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수가 많아서. 신청에 의한 건데 거기는 그냥 다 정부. 네네. 그렇죠. 배정 받는 날 음. 엄마가 나오든 아빠가 나오든 네, 뭐 맞아요. 할머니가 나오든 누가 나와도 그렇죠. 꼭 나와요. 누구든 나와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했었죠. 네네네. 일단 뭐 그 학교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아까 이제 뭐 맞벌이 부분도 저 아이 이제 보면은 부모가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경우도 많이 없는 요즘 경우가 그렇죠. 많고 엄마가 네, 낮에 맞아요. 갔다 오시면 아빠가 밤에 출근하는 그렇죠. 케이스도 네. 많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라는 좀 얘기 좀 되긴 합니다. 일단은 좀 아까도 뭐 12년, 9년 네. 몇 활동 하시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 뭐 일도 하시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좀 이 학부모회 학교에 참여, 학부모회가 아니라 뭐 다른 거라도 학교에 참여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학교 차원으로 어떤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 자발적으로 해볼까요? 네, 자발적으로. 자발적 손 드세요. 막 이런. 네네. 아, 저는 네.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게 아까 그 뭐 육성애, 기성애처럼 그 소위 좀 돈 좀 있는 네, 네, 엄마들이 그치. 이렇게 휘두르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이제는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학교 일에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너네 엄마는 뭐 하셔? 우리 엄마 맨날 회사에 가셔. 뭐 바쁘셔. 이렇게. 그런데 너네 엄마는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뭐 이런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진 않지만 아이들끼리는 좀 그런 얘기를 뭐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부모로서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를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작은 봉사도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엄마가 뭔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씩은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게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친구 엄마가 와서 봉사는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못 가네. 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 네네. 저는 학교 운영의 학부모의 목소리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임선 회장님처럼 매우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에서 물론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적인 정책이나 내지는 그런 운영들을 하실 때 약간의 이렇게 독단적인 그런 이 의견을 네네. 쭉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저희도 뭐 일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 그게 뭐 아주 심하든 뭐 많든 적든 일단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교사 이 동물학대 교사 논란이 있었던 안천 초등학교였는데 그때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의 사실 힘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상으로는 또 그게 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저희 안천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현선 회장님도 사실 이제 이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좋았던 점이나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운영에서 이래서 좀 학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조금 저희가 뭐 학교의 전체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뭐 가장 큰 변화는 시설에 대한 변화겠죠. 어떤 안건을 제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뭔가 조금씩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던가 사실은 학교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교초등학교는 이게 약간 그게 가불이 공존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소문만 들었을 때는 거기는 이제 학교 아이들의 수가 적고 근데 독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에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학교 아이도 많고
예, 그쪽으로 이제 주택가에 가장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갑가을의 존재, 그러니까 평등하기는 참 쉽지는 않기는 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뭐 주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물론 이제 학부모하고 학교하고의 약간 견제적인 이 부분은 부모와 사이의 중간에 다리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분은 맞긴 맞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학교 일을 해야 우리 아이의 점수가 딴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요즘 시대에 그래 그랬더니 아직도 완강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일단은 이게 공적인 걸로 일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적인 게 아니고 사적인 사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느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앞에서 중심이 되는 리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이게 약간 의식적인 문제긴 하는데 내가 어떤 한 팀의 리더라는 거는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명예욕이 아닌데 그쵸. 약간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이 아닌 거고 네네. 내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은 다음에는 커트가 되는 거죠. 어, 조직 안에서. 약간은. 네. 그래서 나의 그 약간 포지션이 편을, 다르게 편한 사람의 인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학부모 해라던가 뭐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저도 겹치기 하고는 있지만 조금 눈을 뜨면 뜰수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르게 편한 사람들과 내 말을 잘 들어두는 사람의 학부모가 조직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학교와 절대 평등할 수 없는 조직이 돼가는 것 같잖아요. 이 안에서도 서로 견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연임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리더는 결국은 학교하고 나의 관계에 결국은 나는 갑과 을이 존재해버리는 사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평등이 되지 않으니까. 갑은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교장이나 학교라는 거지 뭐 기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교육에 대한 그렇죠. 네. 일단 뭐 그러면서 이게 사실 그 학부모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순희 선생님이 잠깐 그 이제 그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제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아까 명예교사가 대폭 줄었다고 말씀하셨긴 했는데 달라요. 네. 맞아. 그렇죠. 네. 교장 선생님마다 정말 달라. 우리는 그 지금 전에 교장 선생님이 남자분이시고 지금 여자분이신데 이제 그분은 대놓고 부모들이 요즘은 그렇잖아. 애가 하나니까 신발 신는 데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해하면 사실 큰 별일이 아니야.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니까 옆에 서가지고 하시는 요즘 엄마들은 학교에 안 어려워서 된다고. 애들이 알아서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게 정말 저도 한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돌아서가지고 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가셨더라고요. 아, 교장 선생님 앞에 두고 아니 교장 맞아. 근데 선생님이 교장 남자 선생님마다 너무 마인드가, 달라요. 맞아요. 예. 그냥 이렇게 정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요즘 교장 선생님은 또 저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래요? 네. 저희 옛날에 그분 그러셨어요. 교육청에다가 직접 저기 이거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두 가지 묻고 싶어요. 하나, 내가 지금 이게 아까 이게 선생님도 이게 오래 되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마음에 들었던 이 교장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고 이 교장 선생님은 정말 아니었다. 한 명씩만 뽑아봐요. 이름은 당연히 실명 안 내고 하여튼 이래서 좋았다. 이 교장 선생님. 혹시 그 좋았나? 네.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제가 아이를 키웠을 때 저기 말씀드렸던 그 전에 남자 선생님이 있고 지금 현재 여자 선생님인데 지금 여자 선생님이 좋다, 여자 교장 선생님이 좋다고 그 전보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전 선생님이 그 전에 그 선생님 전에 선생님 그 선생님이 그 저희 그 도담사라고 해서 건물 하나를 지어주시고 가시고 수영장까지 하나 하려고 했는데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남자 선생님이 오래 하셨고 지금 여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는 그 전에 세 번째 전에 그 남자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의 소문만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학교에 되게 많이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소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일을 했다는 거는 뭘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학교 건물에 도담터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강당 건물을 하나 세우셨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수영장 시설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임기가 끝나셔서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따서 그러니까
일단 시설을 그쵸. 시설에 맞아요. 대한 가져오는 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네, 거죠. 맞아요, 교장 맞아요. 선생님의. 네, 그쵸, 그쵸. 진짜 일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이제 그 도담 들어가는 건물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남자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 건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이 여선생님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 가드레일이라고 하죠. 주차장과 운동장 사이에 그 안전바. 네, 네. 안전바를 네, 바로 네. 해주셨어요. 아, 네네. 그 전에는 안 해주셨는데. 요청했는데 안 해주셨는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똑같은 운영위원회였으니까 의견이 나왔는데 이 선생님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렇구나. 네. 네, 좀 어떠세요? 저는 교장 선생님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을 네. 해봤더니 이걸 사실 질문이 없던 거라서 교장 선생님이 네 분을 제가 거치셨어요. 거치셨더라고요. 임기가 대부분 2년이 아닌가요? 2년 4년. 2년 4년. 근데 뭐 네. 중간에 4년. 한번 네. 그 과정이 있어서 바뀌신 분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음. 뭐 사실은 각각마다 다 교장 선생님들이 다 특색이 있어서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제가 그냥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은 선생님은 저희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약간 좀 떨어져 외져 있는 있어서. 네, 그렇죠. 뭐 금천구 자체에서도 네. 떨어져 있고 광명시로도 사실은 외곽이거든요. 네. 그렇게 맞아요. 따지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되게 이렇게 안정적인 좀 조용한 동네이지만 나쁘다기보다 부정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외부와의 그런 참여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저희 그런 학교에 세계시민학교라고 아, 하는 네네네. 그런 굉장히 좋은 기억나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 교류 학교에 거기 나름 뭐 이렇게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신경 써주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했고 아이들 데리고 뭐 연수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되게 교장 선생님으로서 연수를 함께 참여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열정적으로 함께 하셨던. 공통점은 의욕적으로 뭐 건물이든 그렇죠. 뭐 네. 프로그램이든 네. 뭔가 계속 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기억을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많은 가니까. 영향을 주니까 네. 그런 부분이. 네. 최고의 빌런 교장. 네, 우리 임선 회장님 얘기하는 것 같아. 할 말이 있을까요? 할자 말이 아니야. 그렇죠. 그게 물론 모든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망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하셨지만 그 좋은 마음이 그 학부모와 학생과 좀 괴리감이 있었다는 맞아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그 귀담아 듣지 않는 게 가장 귀를 닫는 귀를 닫는 교장 선생님이 가장 나쁜 교장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와타미 요청에 대해서 네. 응답이 모든 별로 일에 없는. 대해서. 아, 아 그래요. 있으세요. 꼭 보면. 그렇죠. 네. 네.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맞아요. 네. 잘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맞아요. 그냥 네, 자기 길 그렇죠. 간다. 넌 떠들어라. 이런 네,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그게 비단 음.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분들은 성향과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별로 안 좋아. 네, 좋지 않은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다음 질문이 좀 강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학부모들이 많이 네. 참여가 좀뭐 학교에 있어서 좀 소중한 그 역할을 하긴 하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참여를 많이 못 하시잖아요. 일단 관심이 없다고 표현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 바쁘기도 하고 네네. 뭐 맞벌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음. 일단은 좀 이거를 좀 그나마 이거를 좀 참여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거를 막는 그런 걸림돌이 좀 뭘까요? 저는 저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저는 100% 교장 선생님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대할 때도 정말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못해도 잘한다 하면 아이가 더 힘을 얻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데 그 학부모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처음에 학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쭈뼛쭈뼛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럴 때 교장 선생님, 뭐 기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딱 10분을 와서 봉사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뭐 독려를 해주시면 이렇게 힘이 나서 그 학부모는 또 다른 학부모에게 한번 해봐. 정말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학교에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좀 뭐 눈치를 준다거나 뭐 조금 더 푸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학교장의 마인드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학교 안에서 교장 선생님의 그 파워는 거의 뭐 절대적이니까. 절대적이긴 한데 사실 그래도 아까 이제 그 학부모회가 이제 법제화 이제 서울시는 약간 그 조례 서울시 요정이 법제화된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이 교장 선생님의 성향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막 그 사실 다들 나이 지긋하신 네, 분들이 네,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저는 약간 학부모들 간의 이런 관계 이런 것도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조연 말씀하신, 선생님이 네.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학부모회에 뭐 내가 아는 사람 같이 함께 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저도 뭐 공식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냥 학부모들이 뭔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학부모들 간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함께 해보자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용기를 내보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네네.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사실 있는 게 필요하고 사실 이 제가 10여 년을 사실은 이 안천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나름의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1학년 입학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제안을 하셨던 게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고 그쵸. 저도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하는 모든 학부모들의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건넸던 것이 이런 조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조연 선생님 좀 어떠세요? 주변에 저는 일단 그렇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가장 분위기가 가장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회의 그 회장 분위기가 달라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잊고 있는 부분이 그 교감 선생님 있잖아요. 교감 선생님 맞아요. 교감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맞아요. 교모주의면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교장하고 교감이 맞아. 교장하고 교감이 응. 견제가 돼야 되는 약간의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교감이 맞아요. 교장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사실은 회장 부회장이잖아요. 네. 근데 네. 학부모회는 내가 부회장을 뽑을 수는 있지만 교장 교감의 관계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서로가 네. 같은 인맥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기 아닌데 때문에 또 저희 학교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여자 교장 선생님이고 이게 탑동초등학처럼 여자 교감 선생님인데 탑동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약간 거기에는 두 분이 여성분이라서 우리 학교도 그렇게 잘 되겠다 했더니 두 분 다 이렇게 교장 이러다 교감이 여자분이구나. 제가 잡혀갈 수도 있지 않을까 공중전파를 타면 근데 저는 조금 분위기가 되게 다르신 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어떤 참석을 했을 때 그 액션 취하시는 게 굉장히 여기에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교장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그런 분이고 그래서 이게 그 분들의 견제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위기 그 사람의 그 인성이고 그 사람들의 이제 값어치긴 한데 그런 것도 그래서 연말에 그거 하잖아요. 평가. 네네네. 교원 평가. 저도 처음에 유치원에 있을 때는 아주 모든 걸 유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서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법 제도 안에 항상 연말에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그 사람들한테도 그게 어떤 좌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연말에 내가 할 거를 초반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조성이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평가서 볼 때마다 항상 난감해요.
그걸 알아야지. 사실. 그 학부모 교사 뭐 어떠신가요? 뭐 교육 방식. 그래서 교장 선생님 백산초등학교는 그 네. 문항 바꿨잖아요. 답변 그래요? 그거를 잘 모릅니다를 아. 넣었어요. 우리도 넣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 전엔 있어. 없었어요. 맞아 맞아. 그거 잘 좀 모르지. 필요하고. 근데 정말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그 수업을 안 들어가 봤는데 모르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알아. 그리고 연말 되면 연락 그거 하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11월 선생님들이 달에. 피드백을 연락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X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치. 왜냐면 이게 비공개이겠죠? 비공개예요. 네. 비공개 있는데 비공개가 아닐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 예스를 하죠. 네. 저 이거 하여튼 진짜 비하인드인데 재밌어요. 그 전에 백산초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거 비공개지만 음. IP 추적은 됩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어, 순간 진짜? 네. 왜냐하면 진짜 아주 험한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추적할 수도 그거는 있겠다. 욕설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정- 그분의 아, 육두 문제 썼다는 얘기는 알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지. 비판을- 그냥 뭐 아니, 의견을 강한 좀 비판한 강하게 거죠. 했겠지. 네. 그럼요. 그런데 뭐 이런 학부모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음. 뭐 제가 이거를 뭐 추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저희 그 말을 교장님은 했어? 똑같네. 그건 교육청에다 협박 아니야.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라는 그죠. 말하고 똑같네. 네. 대박. 하지만 교육청에도 당연히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사실 기분 나쁘다. 약점- 그쵸.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 어. 아니다. 기분 나 그런 거에 역설적 그쵸. 표현이잖아.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더불어서 일단은 학교 현장에서 이제 하여튼 교육은 관점이 다 달라요. 교장 선생님도 다르고 일단 이게 교과 과정은 똑같지만 이거를 네. 풀어내는 방점이 달래죠. 다르고 그래도 교과 과정 중에서도 약간 강하게 미는 또 음.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교육을 사실 뭐 그거는 교육적인 부분이니까 를 받기 위해서 좀 변화되는 해야 되는 지점들이 뭐가 있을까? 학교 현장에서 이래야 좀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학교를 다닐 것 같다.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는 아이가 지금 이제 6학년 졸업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항상 놀이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좋겠다. 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네, 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6학년이 되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필요 없고 네. 학습 격차가 나지 않게 그 부분을 잡아주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 5학년 때까지는 그 비슷한 정말 그 대동소이한 그 네, 교육 네. 속에서 있었다면 6학년 딱 들어와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게 그 타이트하셨어요. 그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면 아이가 학교에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6학년 선생님이 네. 그런데 6학년 교과 과정이 쉽지 않아요. 맞아.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 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될 때까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그 어머님이랑 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5학년 뭐 그렇다고 6학년 때 갑자기 성적이 막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학습 격차만큼은 좀 나지 않지 않았나. 근데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학습 격차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한 거지. 최대한 그런 게 아이가 그런 게 학원을 안 중요하다는 다녀도 거지. 기본적인 그건 학교에서 할수 배울 있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학교에서 다 배우고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건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네. 좀. 네. 했으면 변화를. 좋겠다. 아. 네, 다른 선생님들도. 일단, 그게 네. 좀 그게 되게 저는 저희가 학습지를 7살 때 시작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두 아이를 그냥 한 1년 정도 배우고 한 5, 6개 쓰고 읽고 이 정도로 그냥 어중간하게 하고 학교를 갔어요. 큰애는. 근데 별로 그 선생님한테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는 조금 이제 굉장히 거의 그 너무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관심이 별로 없긴 했는데 두 번째 우리 2년 후에 우리 아이가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전화 상담을 하는데 자꾸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둘째다 보니까 제가 많이 신경도 못 쓰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거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 뭐지? 진단평가? 아니요, 이렇게 좀 아이가 잘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협력 협력교사, 선생님이 한 협력교사. 명 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몇 번 들으니까
지금 뭐를 하냐서 수학하고 뭐 집에 학습지를 시킨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 수학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국어를 조금 해야겠다라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소심해가지고 이게 연필 쥐는 거를 잘 이렇게 소근육이 약해서 자신이 없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더 맞아. 그게 이제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정도냐고. 저도 이제 이 엄마의 자존심에 아니 우리 아이 큰애와 똑같이 시켰는데 왜 큰애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러고 지금 학교가 요즘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거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학교 수업으로 안 되냐. 근데 제가 막 해가지고 자존심이 좀 상한 적인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풀어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이 좀 빠른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아이들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아이들은 수준은 너무 진화가 되고 있는데 학교 저희 옆집 아이가 6살이거든요. 한글 그 카톡을 쓴 걸 보여주는데 얼음만큼 쓰는 거예요. 내용을 6살이 카톡을 한다고요? 네, 카톡을 엄마한테 썼는데 자음모음을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응 아니야? 걔는, 걔는 굉장히 빠른 애겠지만 어. 탓했대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요 아이들이 평균이 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적당하게 가는 애들은 떨어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그렇고 이제 좀 더 지는 또 그렇게 점점 엄마들이 선행을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6학년에 그렇게 하신 거는 정말 되게 좋으신 선생님 만나. 저도 중간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긴 있었는데 1학년 때 그거를 조금 점점 평준화를 좀 잡아가는 게 왜냐면 앞선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작년에 입학했던 학부모 엄마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잘한 아이들 맞히니까 일반 보통의 아이들은 못하는 거야. 공부 좀 시키라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1학년 때 상담 때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맞춰야 되는데 10명에서 5명 안에 있는 4, 5등에 맞춰야 되는데 1등, 2등, 3등에 맞춰버리니 중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학교가.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점점 그렇게 밀려가다 보면 그 협력 교사 쓰는 게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선생님은 포기를 하는 애들은 냅두는 거야. 맞아요. 공부를 잘 못하면 산만할 수밖에 없잖아. 집중을 못하니까. 그리고 말썽을 피우게 되고 그 아이들은 점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등급이 이미 나누어버린 상태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학력 격차 좀 얘기가 좀 나왔고 좀 다른 분야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인성적. 맞아요. 인성.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물론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하지만 저는 맞아요. 이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반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대하는 태도, 네네. 아이들과 함께하고 대하는 태도 이런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물론 뭐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의 그런 품행을 올곧이 뭐 가정에서 다 할 수 없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가정에다가 미루고 그거 집에서 교육을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는 학교에서도 그걸 바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생기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네. 이런 학력 격차나 이런 네. 부분에서도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인성 부분 이런 네. 부분에서도 사실 그러면은 교사의 재량 현재 시대에는 이제 한 반에 한 교사 한 그게 명 많이 크죠. 이렇게만 기대하면 사실 이거는 약간 뽑기운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선생님 잘 만나면 되는 맞아요. 거고. 네, 네. 그럼 사실 우리가 할 게 없잖아.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맞아요. 학교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백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존댓말하게 하잖아요. 네, 네. 전학년 그것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효과가 네. 좋은 것 같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뭐 평균 예절 차이가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놀이도 되게 중요한데 네네. 네. 그 놀이를 진짜 방방 뛰는 놀이 말고도 학교 안에서 뭐 예를 들자면 쉽진 않겠지만 뭐 차도를 배우는 시간이라든가 요즘에 아이들이 사실은 뭐 스마트폰 그것도 있지만 네.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까 은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인성을 그 규칙 교육을 아이들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이해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부모가 아이가 이제 저는 이 아이가 여자애들 되게 방방 뛰는 아이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들었겠죠.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뭐 멍이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멍이 들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얘들아,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럼 선생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궁금하면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아이 말만 있는 거야. 어. 선생님이 잡았어. 어. 나를 이렇게 때렸어. 했어. 이것만 들면 집에 오면 다이렉트로 바로 그렇지. 이런 경우 부모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맞아요. 경우도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식 교육 반 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네, 여러 네.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네, 네. 그런 것이 돼야 그렇죠. 된다. 인력이나 아, 이런 게 그런 선생님들도 거구나. 아. 조금 충분한 인력 또 필요하고. 아니면 그게 보조교사를 붙이거나. 부족하다면 네. 학부모에서 그렇죠. 그런 거 인력을 요청을 하거나. 지원해서 예. 그러니까 마인드보다 시스템 그쵸, 뭐 그쵸, 이런 그쵸, 것이 그쵸. 사실은 네. 다 필요하죠. 예전에 그 초등학교는 학교 반별로 책을 읽어주지 않았나요? 그 책만. 그랬죠. 책엄마. 책엄마가- 저희는 네. 교육복지 우선 음. 친구들을 하는데 학교마다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네, 네. 있을 거예요. 사실 신흥초도 있고 그렇죠. 뭐. 예. 선생님들이 다 못하는 거를 네, 부모님들이 네, 가서 네. 아침마다 뭐 한 권씩 읽어주는 네. 낭독해주는 그런 네. 것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네요. 그러고 보면. 아니 신흥초등학교는 오래된 전통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마을에서 네. 함께하는 네, 네. 영역이고 맞아요. 여기는 학교 안에서 충분히 백산초등학교도 그러니까. 그 명백을 이어갈 수 있었을 그 텐데. 학부모의 그냥 봉사가 아니라 그냥 학부모들이 이게 하나의 가르쳐주는 네. 그런 역할로서의 그럼 작은 힘도 생기는 거고 네. 사실 그렇게 많은 역량들이 있는 건데 아까 참여해보고 그렇게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굉장히 영양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할 수 있는 영역도 많고 근데 맞아요. 학교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음. 좋은 사실은 교육이 될 텐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게 네, 네, 안타까워.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 요거 하나 좀 질문이 없던 거.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 지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학력 격차 얘기하시면서 코로나 딱 얘기하는데 어때요? 어때요? 저희 애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아까 얘기하는 격차의 네. 수준이 완전 벌어진 건 맞는데 맞죠. 아이들이 우울증, 그다음에 심리적 박탈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그게 표현하는 정도가 좀 달라도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학교를 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예. 함께 뭘 급식을 먹고 이런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걔네들이 겪는 우울감과 이 상대적인 이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심각하다. 그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상으로도 나온 건데 그런 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 같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도 없지만 노래들도 없지만 그런 애들조차도 더 줄었어. 네. 맞아요. 요즘은 예, 특히 더 거의 것 없는 같아. 원래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애들 뭐 학원 간다 뭐 한다 없었는데 더 줄었어. 더 줄었어. 그러니까 안 나가게도 하고 못 나가게도 하고 하니까 그런 뭐 집에서 뭐 할 거야. 애들이. 게임하죠. 네, 그 게임을 그러니까 부모가 통제가 되면 뭐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하겠지만 통제가 안 된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럼요. 저 맞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걔네는 뭐 할 거야. 그냥 다 게임하고 이러다 보면 미디어 노출 이런 게 사실은 다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배우는 또 약간 좋지 않은 이 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고 혼자서 있다 보니 우울감도 생기고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되게 좀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예. 네, 같은 네. 마음이죠. 아니 저희 아이는 반대예요. 뭐냐면 학교로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바뀐 가는 건 아닌데,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학교 그래서 이 뭐지 집에서 재택 수업을 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학교를 간다는 거 학교 가면 왜 학교를 왜 가냐고 뭐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오히려 좋아할 것 같고 줌 이런 수업에 대해서도 그냥 물론 그걸 집중해서 듣지는 않거든요. 집중해서 듣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애들 트렌드가 바뀌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 학교를 지금 맞아요. 2년이 돼버리니까 맞아. 네네. 익숙해진 네, 거야. 저도 맞아. 사실은 그 요즘에 그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할 텐데 미드 코리아로 가게 되다가 지금 잠깐 수업이 됐는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지. 특히 학교는 바뀌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인간관계와 어떤 이렇게 가 되게 된 이게 저도 편안해진 거예요. 내가 만약 오히려.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좀 약간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거절을 못하고 바쁘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거리두기가 돼서 내가 거절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저쪽에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막 이렇게 거리두기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되게 외롭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외롭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만나자거나 연락을 이 사람 생각을 모르겠는 거야. 요즘 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나는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 사람은 혹시 이럴 수 왜요?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친하던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작년에는 되게 외로운 해였는데 올해는 이게 편한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과연 다시 예전처럼 만약 돌아가서 미친 듯이 사람들이 거리로 튀어나오고 미친 듯이 애들이 튀어나오고 모든 관계가 막 갑자기 막 새벽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그 안에서 내가 불편했던 것이 없어졌는데 나도 지금 2년 차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이 일상에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 그게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다가 또 그렇게 길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일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절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조절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그쵸, 컴백이 그쵸, 그쵸. 됐진 않고 그쵸. 학교 현장에서도 예를 들어 비대면과 대면의 수업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고 그쵸. 이게 약간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약간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미세먼지 심할 예, 때는 뭐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거나 되겠죠. 일단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전환의 시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서로 인정하는 게 그렇죠. 예, 예. 인정하고 이해하는. 예전에는 여기서 마스크를 누가 쓰면 뭐야? 왜 그래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은 익숙한 쓰거나 말거나 네, 이 사람은 이럴 수 있고 나는 저기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는 안타까운 거 일이죠. 그쵸. 저는 급식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학교가 워낙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진짜 맞다. 그 정도. 이거 그러니까 그 교육복지를 우선지구는 주공 그게 아파트가 예, 있죠. 차상위 계층에 정말 몇 프로 되는 것들을 지원받는 학교라서. 근데 백산도 복지우선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많아요. 그게 밥을 못 먹는 애들이 많은 밥을 거예요. 못 먹는 건 쌀이 없어서? 아니 학교에서 먹는 급식을 집에서 못하는데 뭐, 누가 해줄 사람이 없고 어. 그래서 그게 사실은 작년엔 좀 심각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방향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작년에 정말 되게 가슴 아팠어요. 그러니까 가면 그게 유일한 정말 식사인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애들도 진짜요? 주변에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제 아내 주변은 그 뭐지 가라 차상위가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소득 네. 있는데 그런 분들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실제로 가라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급식에서 먹는 그 밥이 어찌 보면 하루에 정말 유일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식사인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작년에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만은 몰라도 급식을 어떻게 해결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근데 했어요. 이런 고민은 예. 지화대소년대에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하세요. 왜냐 아이들이 정말 지화소년에서 먹는 밥이 유일한 밥인데 네. 이 밥의 단가가 맞지 않는다거나 네.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런 아픔들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가라도 있긴 한데 찐으로 찐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정말. 많은 저도 가라만 봐서 아 진짜 네 저는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희는 소규모 학교이기도 하지만 전면 등교를 제가 엄청 주장했어요. 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럴 수 할 수 있겠네.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면 네. 내가 어디서든지 얘기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걔네들이 와서 뭔가 어쨌든 뭐 공부를 하건 뭐 하려고 하는 거 사실은 뭐 태블릿 PC 있고 뭐 컴퓨터 있고 노트북 있는 애들이야 뭐 화상이 됐든 줌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위한 것 그다음에 식사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라도 대면을 그래도 소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돼서 일단 넘어가서 이제 학교를 좀 넘어가서 이제 마을로 볼게요. 사실 네. 아이들은 이제 퇴근이 아니죠. 학교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뭐 학원으로 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럼 이 동네에서 이 아이들을 좀 이거 받쳐줄 수 있는 이게 뭐 네네. 어떤 게 있을까? 뭐 도서관이 아니면 뭐 놀이터 아니면 뭐 돌봄 기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이게 뭐가 좀 필요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주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마을에서 그런 게 훌륭합니다. 있을까? 네, 근데 그 지역 아동센터 센터. 이 그거의 확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원센터인 거 아니면 그 우리 동네 키움센터? 키움센터 두 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성격은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역아동 달라요? 센터와 네. 우리 동네 키움 센터와 네. 돌봄 센터는 다 주체가 달라요. 아, 지역아동 센터는 지역아동 센터예요. 말 그대로 사설이잖아요. 사설이고 음. 우리 동네 키움 센터는 서울시 사업이고요. 또 그다음에 돌봄 센터는 지자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역센터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 꾸준히 나가야 되는. 맞아요. 금액이 또 다른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소득층 네, 중심이고 기준이 달라. 돌봄센터는 그냥 예약해듯이 오늘 며칠 네. 이렇게 하고 네, 뭐 네, 네. 한 시간만 딱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어차피 네. 이게 필요한 아이들은 케어가 안 되는다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보통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냥 그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다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없어. 뭐 마을이 뭘 해주나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돼요. 학원이 해줘, 학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해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지역 아동센터, 뭐 키움 뭐 이런 게 더욱더 활발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어떠세요? 다른 분도. 저는 제가 이제 그 뭐지 키움센터 돌봄 그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동 요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키움센터를 요번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수업을 그리고 이제 지역 돌봄센터를 그 근처 마을교사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센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독산 이동이 이쪽 독산동이 많아서 키움센터가 못 들어와서 그 벽산 앞에 있는 키움센터하고 제가 구로 있는 데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 2군데밖에 못 들어와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왜 독산동에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독산동은 지역센터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대요. 근데 제가 금천구에 그 독산동에 지금 몇 군데에 그 계속 다 2년 정도 했는데 너무 색깔이 달라요. 이게 사설이라서 저는 딱 들어가면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쥐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제가 수업한 데 숨 막히는 데도 있었고 여기는 되게 분위기가 근데 이게 그 돈을 따는 거잖아요. 이 돈을 따서 운영을 하는데 갈 때는 항상 뭐를 챙겨줘. 요즘같이 그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니까 선물이나 꾸러미를 주고 뭐 전화 어떤 인력을 쓰는데 풍족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끌려가는 거 아직. 나 발이 시려워가지고 모 지역센터 수업을 하는데 발이 시려운 그 거예요. 정도야? 네, 그래서 물어봐서 여기 난방을 안 하니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저기 지역센터 들으면 안 돼. 아니, 내가 열악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 내가 어디선가 거기를 신고할 건 아니지만 근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네들이 나가는 이런 세금이나 이런 거는 아끼고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면 연말이 되면 예산하면서 다 쓰고. 그래서 이게 정말 교육이 만든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너무 지역센터들이 그 사설로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드리는 그거는 아마 후원으로 조직일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는 금마샘이니까 거예요. 거기는 이제 금천구에서 나오는 걸로 네네. 하는 거고 네네. 그 사람들이 운영이 사실은 바닥이 시려 제가 거기를 1시간 반인데 그러니까요. 발이 시려운 거는 그거는 문제가 웃기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네. 아이들도 너무 있는데. 그 공간이 저희가 이렇게 방이 있고 사무실 있고 거실이라고 하죠. 음. 거기서 하는데 발이 시려운데 여기 난방 안 하니? 애들한테 하면서 물어봤는데 두 번을 제가 느끼는 난방을 안 하니? 하고 물어봤는데 허락을 받고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분위기가 아이들한테 너무 행복한 분위기였어요. 항상. 네네. 발 실험은 안 행복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가 잡히니 아이들은 발이 시렵다고 안 하겠지. 애들이 이제 알고 전문 있으니까, 열정이나 전문 적응이 열정이고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근데 슬리퍼를 안 신었기 때문에 발이 시려운 건데 이게 굉장히 모든 거에는 음과 양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역센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설로 내서 본인이 운영하면서 뭐 이렇게 지원금이나 홍금을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영을 하시잖아요. 이 마인드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너무 또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사설이긴 한데 그 사실 지역센터가 원래 IMF 이후로 이제 생겼던 맞아요. 거잖아요. 독산동 쪽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사실 지금 키움센터와 지역센터, 키움센터에 대해서 지역센터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반발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에서 같은 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네. 이거 차별을 둬버리니까 맞아요. 지역센터 분들께서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지역센터 일이 분들이 있었지. 이게 네. 그래서 진입하는 것도 이제 1년인가 2년을 자기가 온 곳이 이걸 운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아시는 여기 몇 분 아는데
저기 뭐 이거 하면서 어. 재산 거의 탕진하고 아. 있는 그런 분들도 많기도 하고 일단 아까 이게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또 많이 큰 게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아동센터 부분은 좀 이제 아까 돌봄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좀 거는 좀 있는 거죠. 위험한 아직도. 거였구나. 네. 저는 센터를 이용하는 건 그래도 좋은 음. 환경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않는 더 많아요. 정말 취약한데 취약한 아이들. 애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도 모르고 그렇죠. 모르는 정말로 게- 방치된 수준의 정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저는 아주 촘촘한 이게 학교 현장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굉장히 촘촘한 아이들의 그런 케어를 해야 되는 아이들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그냥 이렇게 방송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저희 학교에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오고 정말로 옷이 없어서.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설마 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주민센터에서 안 나가나? 아니 그게 할머니가 혼자 키우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걔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쨌든 뭐 그런 걸 연계해줬던 여러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사실 센터를 더 확충하고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하는 건 정말로 더 좋은 그나마 더 나은 거고요. 이렇게 잘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다음에 근데 그게 촘촘한 은주 관계만 선생님이 있죠. 알고 계신다는 게 저는 되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학부모 그러니까 그 음. 사실 그게 찾아보면 정말 학부모 네, 회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은 안 맞아요. 우리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회장님이시잖아요. 뭐 우리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해야 돼. 그 정말 그 그늘을 알고 그 네. 그늘의 빛이 셀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리더의 역할인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 소외된 아이를 알고 있다는 거가 네. 되게 저는 얘기 듣고서 테레비에 나올 법한 이게 얘기인데 아마 학부모 참여가 많아지면 사실 눈이 많아지잖아요. 눈이 그쵸. 많아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이게 네. 모이고 이런 일이 있대. 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아요. 많아지지 안 않고 하면. 몇몇만 하게 되면 뭐 그게 그쵸. 뭐 제도적이든 뭐 네. 교장례적이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보는 눈이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건 어때요? 나는 코로나 때 애들이 집에만 있잖아요. 도서관도 문을 안 열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은 좀 열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저 싫었어요 진짜.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가지 않는 한 애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서관도 문을 닫아. 제일 놀이터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맞아. 제일 이해 안 가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네. 충분히 할 수 하면 있는데. 네. 그래서 인원 제한하면서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가 뭐 기관은 많이 맞는데 뭐 이거 있다 얘기하지만 정작 애들은 갈 데가 없는 상황. 특히 맞아요. 이제 초등학생고 중학생 그러면 한 야간 약간. 한 6시 넘어서 한 9시나 10시 정도까지 아이들이 있을 곳. 근데 애들은 그때 많이 움직이거든. 특히 중고등학생은 그때 좀 뭐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갈 곳은 정말 PC방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C방도 못 하게 되는. 그건 열심히 못 나가죠.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구나. 좀 자유롭게 좀 늦은 시간까지. 근데 이게 딱 우리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 이 딱 이렇게만 운영하니까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데. 많아요. 진짜로 뭐 말든 모르든 진짜 주변에. 하여튼 연계돼서 하여튼 22년 올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 금천구청장, 서울시장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거는 필요하다. 네. 있으면은 그거 해야죠.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거 공간을 만들어달라. 네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하여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사실은 금천의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오래되기도 하고 내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사실은 올해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지역 연계 사업, 그러니까 마을과 함께하는 그 관련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도시농업과 관련된 아이들 텃밭 가꾸기 이런 거는 학교마다 거의 했던 사업인데 그거를 지방에 있는 지자체랑 저희는 부여군이랑 연결이 네네. 되어 있는 자매 오.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는 부여로 사실은 수학여행 갈 때 가서 농촌 체험도 하고 거기서 함께 경험도 하고 그리고 오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경이나 내지는 이런 그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환경이나 이런 게 사실 기후 위기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그만은 아니지만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드론하고 코딩 예, 마찬가지죠. 너무 한동안 그거에만 네. 거의 그쵸. 올인하는 네네. 스타일이어서 모든 데 4차 맞아. 산업에 안 맞아요.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거의 한 측면에 아이들이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쵸. 그런 환경이나 기후 위기 이런 먹거리 관련된 것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혹시 뭐 맞아요. 제안하실 좀 게 내가 점점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 정책들이 너무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편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시점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까 원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이 코딩이나 사실 그런 것도 대부분 드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우리로 좀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함께 할수 혼자 있는? 뛰지 않고 막 지금 1등하는 애들이 주목받는 사회가 아니고 1등이 조금 기다려서 같이 2등, 3등, 4등이 같이 뛸 수 있는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전 마인드잖아요. 그런 걸로 조금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일시 정지된 기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같이 가자라는 시대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임선 회장님. 9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네. 좀 감사하고 해서 마무리로 뭐 이야기 못했다.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아니면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2022년도부터는 그 모든 학교에 그 명예교사회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아이한테 그 누구 엄마가 와서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어떤 분이 오셔서 책을 읽어주셨어라고 한다면 싫어할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누구 엄마가라는 이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하시는 건데 저는 9년을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가장 잘한 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학교에 다 확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2022년 지방선거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인사 혹시 하실 거 있을까요? 저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건 정말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든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게 되고 하게 되고 또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지금 학교가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름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를 좀 더 바꾸려고 노력하는 학부모들의 관심,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그거를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관심들이 있으면 분명히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이렇게 대세적인 측면으로 바뀌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사실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 변화는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의 관심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조연아 선생님도 마지막. 네, 저 은지쌤의 말씀에 100%다 동감을 네, 하고요. 네. 거기에 덧붙이자면 좀 너무 이제 저는 포괄적인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타인에 대한 평가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시선을 학교도 학교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도 학부모에도 우리에 대한 좀 은지쌤이하고 다른 학교의 선생님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계속 이걸 했던 사람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학부모에도 학부모에 대한 문제점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들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네, 유 선생님도 마지막 인사.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오늘 라디오 금천과 마시면 금천이 함께 만드는 2020년 신년기획 듣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금천구 이걸 바란다 초등학교 편이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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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